네, 오늘은 내신을 잘 치는 아이가 수능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수능을 잘 보는 아이가 내신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편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 왜 그런 편차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신을 잘 치는 아이는 수능을 잘 치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수능을 잘 치는 아이는 내신을 잘 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신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공부는 보시면 특정 이제 과목이 뭐 7월 모의고사다. 7월 달에 뭐 7, 8월에 대한 단원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열심히 하면 이제 점수가 잘 나옵니다. 하지만 자, 수능 모의고사 같은 이런 평가고사를 생각해 보면 일단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고 여러 이제 개념을 다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어요. 보세요. 내신을 잘 보는 애들은 소위 말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을 외우는 친구들이에요. 여러 문제집을 풀고 출제 뭐 그달에 뭐 학교 출제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많이 해서 수학 문제에 대한 방법을 외우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 이 방법 풀면 되지 하고 그게 이제 숙달이 된 친구들이에요. 이런 게 어떤 위험성인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잘 치는 친구들은 개념이 틀려요. 왜 그런가 그러면 보세요. 수능은 특정 거에 포커스돼서 문제가 나지 않고 전학년 자기가 배운 데까지 전학년 뭐 초, 중, 고 만약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이제 과정들의 다 핵심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은 문제 푸는 패턴을 공부해서는 특정 점수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잘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방정식 문제가 나왔다. 소위 말해서 방정식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특정 대수의 개념이 필요하다. 특정 대수의 개념이 필요하다. 대수의 개념을 끌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찾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찾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일반 분들은 이거를 잘 모르세요. 자, 수능 수학이든 어떤 수학이든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어떤 개념에서 갖고 왔고 그 어떤 수학 단원에 있는 공식을 끌어와야 되는지 그래야 풀리는지를 찾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자, 내신을 공부 열심히 하네. 만약 수학 6단원에 나오는 특정 이제 공식과 원리를 계속 달달 외웠고 해당되는 문제 관련된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해당 단원은 대부분 잘 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관련된 이제 여러 문제를 풀어봤을 거잖아요. 만약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면 5단원, 4단원, 1단원, 2단원의 개념이 나온다면 과연 이 학생이 잘 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 관련 공부는 틀려요. 수능은 만약 보세요. 어떤 단원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보통 이제 학원 같은 데 가서 이런 초등학생도 마찬가지,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 보는 평가고사 있지 않습니까? 이 학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입학 평가고사를 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성적이 나빠요. 좋게 나오는 애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면 엄마들이 말해요. 우리 아이 뭐 최상위 S 잘 푸는데요. 우리 아이 그런 어려운 문제집 잘 푸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 푸는 이유가 있죠. 보세요. 최상위 5단원 합니다. 최상위 5단원이에요. 자, 5단원 어떻게 나와 있죠? 5단원에 관련된 공식들 어떻게 푸는지 방법 나와 있고 이제 문제들이 딸려 나와요. 여기 맞는 문제들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여기 물론 이 개념 전체를 잘 이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학원에서 배우는 애들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식 다 외워요. 공식을 그냥 외웁니다. 외우고 문제 푸는 법. 여기 적용해서 문제 풀면 되구나 해서 5단원 문제 잘 맞습니다. 90점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 이 친구한테 특정 단원이 아니고 어떤 단원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 단원에 있는 문제가 갑자기 나왔다. 이 단원에 있는 문제가 갑자기 나왔다. 풀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이제 수학적 처리 문제가 발달된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려면 초, 중, 고 과정에서 몇 학년, 몇 학년에 몇 학기에 몇 월 달에 들은 수학의 개념이 이 개념이랑 공식이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다. 적용하면 풀 수 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만 외운 학생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 친구들은 내신은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랑 해법을 다 외웠거든요. 저도 제 예를 설명드리면 제가 소위 말하는 암기 수학을 했어요. 암기 수학을 하면 반에서 1등 그리고 뭐 전교 상위권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교 뭐 수위권까지도 가능해요. 하지만 수능 수학이랑 뭐 경시대회 수학을 잘 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3월달 이제 평가고사를 봤었고요. 평가고사에서 제가 성적이 90점이 넘었고 당시 반평균이 30점이 안 됐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점수를 잘 받았느냐?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가면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당시 문제집을 거의 6개, 7개를 풀고 해당 단원 평가를 이제 시험을 본 3월 모의 시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던 문제집에 비슷한 유형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책도 쓰지 않고 답을 외워서 맞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나왔거든요. 선생님도 어차피 문제를 비슷하게 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제 주요 문제집에서 문제를 비슷하게 가져오시기 때문에. 하지만 수능은 다릅니다. 수능은 최대한 문제 변형이 상당히 많고요. 또 새로운 개념들이 섞여서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보세요. 뭐 만약 2단원에 쓰는 개념이 있다. 그리고 뭐 4단원에 쓰는 개념이 있다. 이런 뭐 개념들을 서로 섞어서 문제 하나를 또 새롭게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푸는 방법만 외운 애들은 수능을 잘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새로운 개념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신을 잘 친 애들은 수학 공부를 할 때나 어떤 공부를 할 때 대개는 문제 유형들을 다 외운 친구들이에요. 개념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수능을 잘 치는 애들은 소위 말해서 개념 이해를 한 친구들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어떤 과정에 우리 어떤 교과 과정에 어디에서 속한 문제인지를 맞춰낼 수 있는 친구가 수능 수학도 그렇고 뭐 수능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영역은 제가 조금 예외로 하겠고 뭐 수능 뭐 사탐 과탐이라든지 잘 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공부의 방법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 수학 공부를 가르칠 때 보통 문제집을 많이 풀려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물론 개념이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문제집을 많이 푼다. 그거는 찬성이지만 개념이 선행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선행을 하시면서 개념이 그렇게 이해한 아이들이 극히 드물 뿐더러 대부분 뭐 좋은 학원 간 친구들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대치동에 유명한 뭐 황소 이런 학원 갔다.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 정말 잘할 것 같죠. 물론 일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 거기서 뭐 10% 20%는 그런 빠른 선행에도 그런 개념을 다 이해를 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은 극히 수학적인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수학적 이제 그 문제 푸는 방법 자체를 외우는 거예요. 그런 뭐 의미 정수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냥 백이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음수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외우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하면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지, 이런 왜 나왔는지, 이거를 왜 쓰는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다. 두 변의 곱수의 합은 한 변의 길이와 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과연 이런 수능같이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물론 수능에서 간단한 문제는 앞번호 문제들은 풀 수 있는데 소위 킬러 문제라고 되는 문제들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처음 공부할 때부터 개념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 시험 성적은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이 방법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문제 푸는 방법 자체를 외웠잖아요. 그리고 효율적이에요.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왜 외워? 그 정리를 왜 이해를 해? 그냥 외우면 되는데 외워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수학 공부를 즐겁게 하고 잘하려면 이제 개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도 개념 쪽을 많이 이해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주구장창 문제집을 많이 푸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5학년 1학기 쉬운 문제집을 하나 하고 또 다음 문제집 하나 하고 또 다음 문제집 하나 하고 한 4-5번을 시켜요, 문제집을.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세요. 야, 우리 아이들 이제 공부 최고다. 5학년 거 다 끝냈다. 5학년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 제가 설명드리지만 만약 이제 6학년 걸 하는데 5학년 과정이 섞인 문제가 나왔다. 그 친구 잘 못 풀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5학년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캐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거는 수학적 개념이 이해된 아이들이 주로 가능하지, 그냥 문제의 반복된 패턴 훈련을 했다?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패턴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수학을 가르치거나 본인이 집에서 가르치거나 학원에서 가르칠 때, 학원에서 이제 배워왔을 때 그 개념을 꼭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뭐 어떤 학원의 평가고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최상위에서도 다 풀고 뭐 이런 것도 점수 정말 잘 나와요, 자신 있어요 하고 시험 쳐보면 점수 안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어떤 수학적 개념을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운 거를 어떤 문제에 적용시켜야 될지 그거를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이 친구는 이제 5단원 문제 개념 그 원리 외웠고 5단원 문제 풀어서 잘 나왔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치면 뭐 이렇게 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뭐 길게 보면 아이의 초, 중, 고까지 보고 수능까지 본다면 이런 공부 방법은 솔직히 지양해야 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신이 잘 치는 아이와 수능을 잘 치는 아이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신이 잘 치는 아이들은 그냥 이제 개념을 외운 거죠. 개념을 외웠고, 수능을 잘 치는 애들은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간 친구들이 잘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원리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해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만약 그러면 뭐 개념 원리 풀고 그러면 뭐 최상위 S 푸는 게 나을까요? 개념 원리를 두 번 푸는 게 나을까요? 만약 개념에 대해 이해가 안 됐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최상위 같은 어려운 문제집으로 선행을 하는 것을 저는 비추천드려요. 아이한테 이제 수학적인 거리감을 두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도움이 되게 하는 공부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뭐 어떤 아이는 뭐 내신이 잘 나오고 어떤 아이는 수능 이런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는데 왜 그런 차이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고, 이러한 차이점을 이제 고민을 하시고 아이들 공부의 접근 방법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을 뽑아낸다는 접근 공부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제가 또 다른 한 꼭지로 저는 어떤 국가고시 이제 출제위원으로 가본 경험이 있어서 왜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즐거운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이런 팁을 여러 개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